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편입의 생물 강사 이동윤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4학년도 이제 편입하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올해도 김현편입에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이제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너무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합격생 인터뷰를 이제 저희 김현편입에 준비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영상 이제 다른 주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강사분들마다 한 명씩 이제 서로 다른 합격생들을 이제 선별하셔서 우리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이런 인터뷰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단순하게 이제 화려한 어떤 실적이나 화려한 스펙이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현실적이고 우리 주변에 늘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수험생들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할 이제 중요한 토픽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생물 강사다 보니까 제목에 쓴 것처럼 정말 이제 생물의 끝을 본 학생을 한번 모시고 생물 공부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요 3번에 나와 있는 실제로 이제 생물 공부를 잘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잘 하셨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의 이제 한번 경험을 잘 들어보시고 요렇게 내가 공부하는데 좀 참고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제 요렇게 한번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2024학년도 이제 당국대학교, 치과대학교 이제 편입하기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을 하셨고요. 개인적인 이제 사정상 이제 이름을 풀네임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땡윤 학생이라고 부를 건데요. 어쨌든 이제, 만나서 반갑고 이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실 현강학생이라서 이제 저랑은 거의 1년 이상, 그죠? 1년 이상 봤기 때문에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는 웃깁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일단은 이 학생이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시험을 보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 건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작년에 제가 촬영한 것도 그렇고, 합격 영상 보면 이제 굉장히 다관왕, 화려한 실적, 화려한 스펙,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단 이제 최종 합격하셨고요. 등록금도 내셨죠? 등록하셨고요. 이제 3월부터 이제 입학해서 다니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학생이 당국대학교만 이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오늘 얘기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 우리 학생이 이제 다양한 대학교에 이제 당을 전형에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얘기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목록 안에는 편입생물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좀 먼저 하는 이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영대나 전남대 수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차 통과, 건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하셨고, 전남대 수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류, 서류 전형을 합격하셨는데, 자, 면접 날짜가 겹쳤어요, 그죠? 그래서 건영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미래랑 겹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 아이고 좀 더 좋은 학교 연대미래. 그다음에 이제 전남대 수의는 사실상 다른 학교에 집중을 하는 의미에서 굳이 그죠? 원래 수의 쪽은 그렇게 그지? 최초의 희망사항은 아니었고 우리 학생은 이제 의대치대가 이제 탑픽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뭐야? 불합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건 아닙니다.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응시 원서를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을 따로 봅니다. 자, 1차 시험의 결과 어떻게 됐죠? 합격했어요. 합격했죠. 그냥 필기 시험에 대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따가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연대미래의 필기 시험이 굉장히 빡세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차 합격하셨고, 면접 얘기는 좀 이따가 우리 또 할 건데, 이제 면접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나는 이제 우리 윤 학생이 충북대를 갈 수 있었으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했는데,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이제, 1차 컷이 굉장히 좀 힘들죠. 그죠? 학점하고 영어하고 그죠? 그런 것들 가지고 통과하셨고,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하고 면접을 같은 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은 실제 우리 학생이 복귀를 한 결과를 이제 같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잘 보셨고요. 예비 번호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비 번호도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솔직히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의대는 거의 뭐 ABTO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비 번호를 받긴 했으니까 그거에 좀 의미를 두고 그다음에 이제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영어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죠? 저희들끼리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아마 속으로는 쟤는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잠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잘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좀 저는 환상 속에 있는 수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엄마 친구의 아들, 딸. 그죠. 환상 속에 있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편입시장에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도 이제 막 상담 같은 거 오면, 선생님 뭐 저 같은 스펙으로 되겠어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고자 우리 윤 학생을 모신 걸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씩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좀 독특한 점은 있긴 합니다. 국내에서 수능을 보셔서 국내 대학을 가시지는 않으셨고, 뭐 개인적인 이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정상 고등학교 때 그냥 이제 고3 때 그죠? 미국 대학으로 갔는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은 아니 왜 대학 이름을 얘기 안 해? 만약에 이제 뭐 스탠퍼드나 그죠? 뭐 하버드나 예일이었으면 썼겠죠. 그래서 실제 그거는 뭐 우리 윤 학생이 한번 직접 괜히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뭐 썩 그죠? 자랑할 만한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아이빌리그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이제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대학 같은 이슈, 특히나 이제 외국 대학에 대한 것을 이제 편입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면은 보통 이제 저런 거는 이제 면접 같은 데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많은 학교를 이제 돌아보셨잖아요. 실제로 면접장에서 이제 우리 윤 학생이 가진 어떤 특수성이잖아. 왜 국내에서 뭐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뭐 왜 이 외국 대학을 갔으며 이 외국 대학이 뭐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뭐 교수님이 물어보시거나 이슈한 적이 있었나요? 전혀 대학을 특정해서 물어보시는 건 없었고 그런 외국 대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시진 않으셨어요. 그럼 뭐 사정도 물어보지도 않고? 네, 사정도 안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교는 면접을 가시면 면접 전에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절대 자신의 대학이나 그죠? 그런 것들을 절대 먼저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수님이 이제 물어볼 때는 대답해도 괜찮다. 근데 이제 그 말은 이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철저한 블라인드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내가 대놓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뭐 썩 좋은 대학도 아니고 그죠. 뭐 이 대학을 소위 스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아니 외국에서 유학한 학생이 토익이 왜 저래? 자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제가 신촌 현강 캠퍼스에서 올해만 외국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오래 한 학생을 한 4-5명 정도 봤거든요. 이 4-5명의 공통점이 토익 만점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토익에 대한 얘기를 아마 많이 물어볼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특별히 뭐 준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사실 토익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고 계속 그냥 985점 비슷한 점수들이 계속 나와서 그냥 990을 맞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시험을 보긴 했으나 결국에는 만들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래도 뭐 내가 영어 잘하는데 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990은 한국만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토익학원을 다녀야 된다. 근데 사실 뭐 결과론이지만 단대치대 합격해서 이제 다행인데 좀 아쉽긴 한 거예요, 진짜로. 그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토익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게 만점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985가 만점이랑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까 전에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뭐 특정 대학교에서 이제 뭐 서류 전형 그다음에 뭐 1차 시험, 면접 모두 총점을 매겨서 이제 결국에는 합격자 컷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점 같은 것도 실제로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합격하셨지만 사실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하고 돌아갈 수 있으면은 만점을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는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소위 이제 우리가 학생들도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서 뭐 화려한 어떤 대외 활동, 뭐 논문 실적, 소위 우리가 이제 서류라고 하는 것들 뭐 한 개도 없습니다, 그죠? 너무 없어서 제가 좀 놀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없는데 뭐 이 자신감을 할 정도로 너무 천진난만하게 없는 학생이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이나 돌아다니면 아니 우리 학생은 왜 이렇게 뭐 봉사활동도 없고, 아니 그 미국에 생활하는데 그 동아리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어떤 공격형의 어떤 질문 같은 거.
일단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격성 질문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코로나 세대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니까 다 이해하시는 분위기였고 이런 코로나 세대에 좀 특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다른 학생인데 아마 영상 보시면서 그 김홍경 선생님이랑 이제 촬영한 그 친구 얘기인데 이런 면접에서 교수님이 약간 공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에 공격적으로 질문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쏠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우리 학생처럼 뭐 코로나 이런 식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른 학생이지만 그 학생은 아니 우리 학생은 이렇게 학과 이렇게 성적을 보았더니 왜 생물 관련 이런 이제 어떤 기본적인 뭐 과목 뭐 세포생물학 뭐 분자생물학 이런 거 왜 안 듣고 이런 거 안 듣고도 의대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했대요. 근데 그 학생이 거기에 막 겁먹고 워버버버 한 게 아니라 자기 학과의 특수성상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과목을 함부로 지정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니까 교수님 다 수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아까 전에 뭐 코로나 이슈 얘기한 거 다 교수님도 수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면접할 때는 그런 거 너무 겁먹지 말고 타당한 이유를 얘기를 하시면은 다 수긍을 해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유일하게 우리 학생이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학점이에요, 학점. 사실 이게 잘 흔치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3.98이다라는 건 4점 만점에 3.98이다 100분율로 환산하면은 물론 학교마다 계산법이 좀 다르지만 그죠? 대략 98점 내지 99점. 그 정도. 99.7점 정도. 오케이. 오케이. 학점이 굉장히 우수하다. 사실 학점 말고는 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좀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아까 전에 이제 충북대 얘기를 이제 우리가 살짝 했는 게 사실 충북대는 좀 학점 컷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 보고 야 너는 일단 충북대는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이 정도 학점이면 충북대 1차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참 이 운명이 장난인 게 올해 충북대하고 원광대하고 시험이 겹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막 차차 알아가시겠지만 원광대는 학점을 안 봐요. 그럼 이 학생이 원광대를 쓴다라는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인 학점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충북대를 선택을 한 거고 뭐 그 선택에는 우리 후회 없는 거예요. 그죠? 후회 없습니다. 제가 강요한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러하다.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뭐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없어요. 생각보다 좀 환상이다. 엄마, 친구, 아들, 딸 얘기다. 근데 대신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학부생들, 뭐 대학교 1학년 학생들도 지금 편입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정말 학점 관리 진짜 중요합니다. 학점은 무조건 고고 익선이다. 토익도 당연한 얘기고요. 오히려 막 쓸데없는 거에 집착할 바에야 학점 잘 만들어 놓는 것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학점 얘기는 그거 하나만 합시다. 그 당국대 면접에서 그죠? 당국대 면접에서 교수님이 학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면접 분위기가 되게 어색하고 좀 이렇게 좀 차가울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나가 왜냐면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봤을 때 이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고 우수한지를 판단하는 어떤 객관적 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점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 토익은 만점을 만들어 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본 시험에 리뷰를 할 건데 아마 우리 학생들은 이제 뭐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강사가 이제 뭐 리뷰하는 걸 앞으로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실제 시험을 경험한 학생이 이제 느끼는 좀 체감 내용 같은 그런 얘기에 오늘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이제 합격한 당국대 같은 경우. 당국대는 이제 화학하고 생물이 이제 동시에 그죠 주어지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고 합쳐서 60문항. 네, 60문항 80분이었습니다. 60문항에 80분. 60문항에 80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 학생들. 60문항에 80분 타임어택이 있는, 그죠? 사실상 이제 타임어택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있는 학교가 당국대하고 이제 원광대인데, 이제 우리 학생은 당국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생물 얘기를 해보면은, 본인이 그냥 느꼈을 때, 그냥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이 시험을 끝내고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보다, 전공 생물학에 관한 내용이 많았고 간단하게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지식형 문항이 다른 학교에 비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깊은 지식과 좀 빠른 추론 능력이 필요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타임어택이라는 그런 시간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높아서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타임어택인데 전형적인 편입 스타일. 그냥 아주 짧은 이제 발제문이 나오고 아주 짧은 이제 객관식 답이 나오는 유형이 아니라 조금 제시문이 길고 그죠? 뭐 자료 같은 것도 나오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인터넷상에서 막 MDP 이슈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13년 동안 MDP 강의를 한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MDP를 잘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우리 윤 학생은 MDP 전혀
네,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이 보기에는 MDP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구대 스타일이? 일단 수업 시간에 이동윤 교수님이 여러 MDP 문제, 연습 문제들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당국대 시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MDP 스타일과는 좀 다르고 지식형과 어느 정도 약간의 추론이 섞인 그런 유형이어서 MDP를 경험하지 않았던 학생들이라도 그렇게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기출문제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사실 단대는 기본적인 편입 스타일이긴 한데 좀 뭐랄까 교수님이 말을 좀 길게 써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뭐뭐뭐에 대해서 뭐뭐 한 거를 고르시오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를 너무 막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신다거나 뭐 내가 답을 찾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뭐 설명문을 달아준다거나 그지? 어떻게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타임어택에 대한 걸 좀 테크닉을 쓴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일반 생물학만으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북대는 실제로 이제 학교에 지정도서가 제시돼 있죠. 그죠? 일반 생물학과 이제 레니서 생화학. 사실 충북대는 이제 좀 복귀가 많이 안 됐던 좀 신비스러운 유형이었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거 한번 실제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출제위원분들 좀 여러분이었던 것 같아서 문제 스타일이 중간중간에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분야별로 네, 나눠서. 분야별로. 그리고 전공 생물학이 당연히 출제되었고 그 전공 생물학을 조금 벗어나는 범위의 문제들도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은 지식이 필요했던 것 같고 문제 난이도나 문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았고 문제 스타일도 전형적인 편입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해당 전공이나 해당 일반 생물학의 지식을 충분히 잘 외우고 있으면 당국대처럼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푼다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생물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그냥 정답을 찾는다. 딱 그 느낌.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30문제 60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 시험이 따로 없고, 그지? 딱 그냥 깔끔하게 생물 플러스 생화학으로만 시험을 보고, 그리고 당일날 이제 대기를 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 것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연대미래 보통 이제 오늘 우리 아이가 이제 이 윤학생을 이제 모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전공 생물학 같은 경우는 의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긴 하세요. 왜냐하면 뭐 당국대나 뭐 충북대나 건양대나 다양한 학교에 써먹으니까. 자, 그런데 연대미래만 아주 기이한 과목. 자, 모르시는 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학문은 일반적인 생물학과 수업이 아니고요. 실제 리얼 의대 수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강의한답시고 강의를 해도 괜히 부끄럽고요. 극악의 암기 난이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선택을 안 하는데 용감하게 선택을 하셨으니까 이제 와서 좀 물어보면 왜 그러셨어요? 굳이 뭐. 일단 연대 미래 캠퍼스 그 의학과가 가장 가고 싶기도 했고 그렇죠, 인기가 좋죠. 그리고 어차피 의대를 간다면 배우는 과목인데 지금 배워봐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생물학을 좀 좋아해서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들은 후기로는 세포생물학은 특별한 뭐 변별력은 없었고 역시나 이제 인체발생학으로 이제 변별력을 이제 항상 연대미래는 그런 스타일인데 본인 느끼기에 인체발생학을 본인이 공부한 수준의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학원에서 이제 배운 내용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더라 아니면 이제 뭐 그래도 시험이 좀 빡세더라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객관식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랑 또 이제 암기 이동윤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암기 프린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는데 이게 좀 이번에는 인체 발생학이 주관식으로 좀 장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거나 좀 추가적인 자료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이랑 그게 좀 달라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은 그냥 간단한 약간 그죠? 간단한 문장 하나 정도만 쓰는 유형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대놓고 막 서술하시오라는 정말 의대 안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느낌 그죠? 근데 뭐 잠깐만 이제 첨언을 드리면 뭐 그렇게 이제 특수한 시험이 어렵다 하면은 나만 어려운 건 아니다. 어쨌든 간에 뭐 1차 시험 무난하게 통과를 하셨고 뭐 이따가 이제 면접에서 이제 뭐 좀 추가로 얘기할 건데 연대미는 사실 면접 운이 좀 없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좀 그게 아쉬워요. 자, 근데 건양대입니다. 이제 건양대 같은 경우에도 화학 시험이 없고 건양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차 시험을 통과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면접은 겹쳐서 이제 안 가셨고 시험 문항이 좀 많아요. 그죠? 근데 건양대도 마찬가지로 사실 좀 이렇게 이 업계에서 조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학교인데요. 직접 경험하신 거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문항은 50문항이었고 9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시간적인 압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객관식이지만
이제 모두 고르기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몇 개를 고른다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답인 것 같은 것을 모두 표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관식에 가까운 문제였고 그리고 일반 생물학을 벗어난 전공 생물학 범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생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영대는 지정도서를 써주지는 않는데 시험 과목에다가 이제 일반 생물학 플러스 세포 생물학 플러스 분자 생물학 이렇게 써놓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건영대가 제가 느끼기에 좀 독특한 점은 보통 이제 이 의학계열 편입 시험은 아무리 전공이 나와도 실험 이슈를 많이 내지는 않는데 건영대는 좀 내는 편이죠. 일반생을 벗어나는 실험 얘기를 조금 하는 편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능만 경험하는 우리 이제 아직 시험 모르는 학생들 아마 방금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그 우리 수능 같은 경우는 보기 박스가 나오면 기억, 니은, 디귿에서 고르는데 밑에 보면은 1번 기억, 2번 기억, 니은 이렇게 이제 보기 안에서 고르는 게 있는데 건영대는 그게 아니라 학생이 생으로 고르는 거다라는 거지. 그런 뜻이죠, 그렇죠? 네, 1, 2, 3, 4, 5가 있으면은 그냥 그 OMR 마킹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 2, 3번이 맞다. 그럼 1, 2, 3번 체크하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은 처음 경험할 거예요. 그거.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보기 박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객관식 형태, 오지선다처럼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교수가 모두 고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5개 보기 중에서 막말로다가 5개가 다 맞으면 다 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상상이 되시겠지만 체감 난이도를 굉장히 끌어올려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건영대는 실제로 쉬운 시험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건영대가 이제 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벗은 상태에서 보면은 원광대도 그렇고 건영대도 그렇고 보통 이제 우리가 지방 쪽으로 내려가서 조금 정량적 요소가 강화되는 학교일수록 실제 시험 난이도는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고신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험은 원래 별로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신대는 일단 영어 만점이 좀 필수적인데 이제 영어를 만점을 못 받은 게 좀 뼈 아픈 거고 고신대는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뭐 시험에는 특별하게 뭐 이슈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좀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학생이 보통 이제 의학계열 편입에서 학생들이 준비하는 이제 범위가 있는데 가장 넓은 범위. 즉 일반 생물학만으로 끝내는 학생들, 거기다가 이제 전공을 집어넣는 학생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학원에 특강으로 하는 뭐 인체 발생학이나 몇몇 특강 같은 거를 전부 다 그러니까 합격한 학생 중에서 그걸 진짜 풀커리 이게 그 현강에서 제가 강의하는 모든 강좌를 들은 학생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좋은 합격을 받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학생이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예를 들어서 그 김홍현 선생님이랑 인터뷰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생물을 풀커를 탔는데 그 학생은 이제 연대미래는 진작에 포기했기 때문에 인체 발생을 안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은 놀랍게도 이제 그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 생물 공부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을 커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질문을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질문을 좀 해드리는 이제 그런 스타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오늘 제가 뭐 많은 학교학생 중에서도 우리 윤 학생을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제가 이제 1년 정말 풀 커리어였습니다. 단 한 달도 쉬지 않았고요, 그죠? 뭐 1년이 뭐야? 사실상 따져보면은 1년 이상이죠. 우리가 거의 마지막 특강까지 합치면은 같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물론 생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만 정말 좀 뭐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 나름의 이제 공부 방법이나 그냥 강사로서의 이동윤이 생각하는 좀 그런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 같은 거랑 정말 좀 잘 맞아요. 제가 뭐 그렇게 주입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좀 잘 맞더라.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의 입을 통해서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질문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뭐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뭐 생물은 양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만 또 양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일반 생물학에 대해서 이제 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쉬운 생물학 아니냐, 기본 생물학 아니냐? 아니고 일반 생물학은 생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담는 압도적인 양을 자랑하는 이제 과목이고요. 그런데 이제 윤 학생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의대 편입에서 추가되는 모든 걸 다 들었다는 거지. 사실상 이제 양으로는 뭐 어느 누구에게도 그죠? 꿀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커버할 수가 있었는지 인간이 뭐 암기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공부하는 거 양에 대한 거 일단 먼저 한번 압박을 받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솔직히 양이 진짜 많기는 한데 제가 아무래도 생명 전공이다 보니까 살짝의 베이스는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다 노베이스 학생에 비해 막 뛰어나게 다 내용을 기억하고 있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똑같이 양이 많았고, 저는 이 많은 양을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필기나 이런 거는 최소화하고 그 시간에 계속 반복으로 돌려보고 그냥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에도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에 교재 파일을 넣어서 이렇게 틈틈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씩 지나갈 때마다 계속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반복하면 하다 보니까 이게 양이 많지만 어느 정도 암기가 돼서 나중에는 되게 빠르게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반 생물학도 이거 금방 하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붙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양을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제가 보면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강사로서 봤을 때, 생물 잘하네라고 이제 보는 학생들, 실제 뭐 모의고사에 성적 잘 나오는.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전형적인 뭐랄까, 이제 필기 스타일. 이제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제 그냥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판서도 하고, 다양한 자료도 드리는데, 자기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만의 노트를 이제 만들어서, 요즘에는 아이패드 많이 활용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만의 정리 노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반복하는 학생의 유형. 근데 사실 윤 학생은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냥 필기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학생님 저는 막 필기하고 정리하고 소위 그냥 우리나라에 너무 그런 거 예쁘게 정리하는 학생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못하는데 생물 잘할 수 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손으로 쓰건 그냥 뭐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교재 파일을 눈으로 보건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 다 반복을 끊임없이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하는 도구가 자신의 필기 노트가 좋으면은 뭐 자신의 정리를 하는 거고, 뭐 괜찮다. 어차피 학원 교재라는 게 그렇잖아. 학원 교재는 사실 뭐 내가 정리해 준 거니까. 뭐 내가 정리해 준 거를 그냥 봐도 뭐 상관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아주 일반적인 거는 좀 필기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유니크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공부를 이제 아까 전에 반복적으로 이제 하시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수험생을 하는 뭐 예를 들어 8월 한 5일쯤인 거야.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할 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루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 어떻게 이제 계획을 좀 시간표를 좀 짜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뭐 화학이나 생물 비중 같은 걸 어떻게 다루셨는지? 저는 좀 철저한 성격은 아니어서 일단 일주일 동안에 이러한 예를 들어 생물 뭐 몇 단원에서 몇 단원까지 복습, 뭐 생물 뭐 문제풀이 복습, 화학 뭐 문제풀이 약간 이런 식으로 대강 큼직큼직한 계획은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화학,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생물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못 지키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뭔가 그 큰 가이드라인은 따라가되 너무 이제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그거를 지키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상 보시면 약간 이제 눈치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유형, 철저한 계획을 기반으로 막 이제 이거 뭐 아이패드에 이제 앱 같은 거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 약간은 즉흥적이었다, 그죠? 그냥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강박을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뭐 하도 뭐 유튜브나 이제 이런 데 공부하는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주변 사람들 많이 보는 요즘 이제 세대가 있으니까 내 스타일이 맞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예쁘게 계획서를 짜야 된다 뭐 아니다 예쁘게 필기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단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까 전에 이제 물론 반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괜찮은데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 이제 학생들마다 다양할 거예요. 보통 뭐 생물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세포 단원에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분자생물학까지는 잘 버텼는데 와 생리학에서 뭐 미치겠는데 내가 생리학에서는 잘 버텼는데 미친 식생분진에서 이제 짜증을 확 내는 학생이 있는데 약간 마인드 컨트롤일까? 계속 진도가 나가면서 이것도 더 해야 돼? 이것도 더 해야 돼? 뭐 예를 들어 제가 수업할 때 얘들아 이거 좀 더 보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뭐 마인드 컨트롤일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도랄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편입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거기도 하지만 의학과 계열을 편입을 하고도 이런 지식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지식에 좀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기 싫어도 내가 누군가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를 할 건데 내가 이것도 모르면 되겠나라는 마음으로 좀 그런 컨트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스펙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인드가 모든 스펙을 커버하고 나왔다. 실제로 편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능도 그렇고 뭐 대한민국의 보통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마인드가 정말 뛰어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물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편입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사실 좀 이 편입생물 좀 이슈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물이라는 학문 자체가 물리처럼 절대적인 진리나 뭐 이런 걸 수학적으로 묘사하는 학문이 아니고 약간 이제 문장 같은 거 표현도 나오고 그 문장 표현이 이제 교재마다 좀 다르고 그죠? 시험장에 가보면 또 교수님들이 이제 문장을 쓰실 때 좀 학생들을 좀 배려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싸잡아서 이제 뭐 개념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5개념 뭐 확인이나 이것이 옳다, 뭐 이것이 그르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잘 알고 있었네, 그런 5개념 확인 같은 거를 보통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제 풀이 시간 같은데 이제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뭐 따로 뭐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드셨는지 그런 5개념 확인 같은 거 어떻게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를 보면서 제가 갖고 있던 5개념이나 이런 거를 좀 정정하려고 노력했고 좀 헷갈리는 표현들이 있어요.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틀리는 표현들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따로 노트를 만들기보다는 계속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받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에 가서는 좀 그런 오답 노트를 조금 쓰기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자기 손으로 뭘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스타일이 있으시다. 참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남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강에서 보면은 막 필기 살벌하게 하는 애들 엄청 많잖아요. 거의 영향을 안 받으셨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마인드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아까 전에 그냥 살짝 지나가 버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같은 거나 뭐 실제 뭐 우리 복귀된 필기 같은 실제 시험 같은 거 기출 문제 같은 걸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한 것들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방금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냥 윤 학생이 그렇게 표현했어. 그냥 암기했습니다. 그냥 저는 약간 표현 정정하면 받아들이는 자세. 저는 이거 진짜 강조를 해요. 근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제가 진짜 경험을 해보면 물리, 화학, 수학 좀 좋아하는 학생들 이거 되게 거부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생물은 특히나 편의 생물은 좀 그게 심한데 받아들인다라는 자세. 그냥 의대 교수님이 시험을 내는 때 어떤 정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답 관련된 걸 우리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자연과학적으로. 근데 생물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학생 그냥 그냥 무심하게 그냥 뭐 외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인드 문제긴 한데 진짜 저는 편의생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의학계열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양에 대한 이제 지식을 이제 축적을 할 때는 하나하나 꼬치 따져가면서 자기 만족을 하면 절대 안 돼. 그건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쿨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는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장 들어가면 문제를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정말 이제 우리 수능 약간 느낌처럼 막 생각도 해보고 교수님이 준 조건은 넣어보고 막 계산도 해야 되고 그죠? 생물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아마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수능 생물을 경험했다거나 뭐 MDP 생물을 경험한 학생들은 진짜 편입의 유형을 진짜 상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아주 직관적인 객관식 유형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런 이제 고등학교식의 생물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많이 풀거든요. 왜냐면 킬러 문항을 주어진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는 훈련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편입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좀 이제 제 얘기보다는 윤 학생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느꼈을 때 본인이 하신 것처럼 개념을 반복적으로 익힌 것과 이제 우리가 물론 문제도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 막 끊임없이 이제 문제를 찾아서 새로운 걸 풀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점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학원에서 주는 문제 풀이 양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부분을
거의 중점적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자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문제집을 사서 푼다거나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순수 학원에서 이동윤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문제만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생물 문제는 편입 생물 문제는 특히 그냥 지식 확인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시간에 좀 개념을 더 복습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틀린 문제를 반복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문제를 확인하고 보기 테크닉 연습하는 정도로만 사용했습니다. 자, 보기 테크닉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수능이나 MDP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게 시험을 내고 시험 문제를 낸 다음에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크로스 체킹하는 과정에서 이 보기 테크닉이 뭐냐면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확실히 틀린 거, 네. 조금 애매한 거, 확실히 틀린 거, 요 안에서 이제 봤더니, 보기에 얘가 답이 되네, 요거예요. 근데 실제 수능이나 MDP는 그게 다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편입은 가능합니다, 그죠? 편입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교수님들이 그래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그런 이제 학생들이 그런 걸 못하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자. 유일하게 막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학생은 안 봤지만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유일하게 막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보기 박스 기억 니은 디귿에 이제 선다가 팔찌선다. 정답 없음부터 시작해서 기억 니은 디귿까지 하기 때문에 대카드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막고 그걸 제외한 학교는 의외로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출 시간에 그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풀어드리는 문제도 있죠, 그죠? 또 그리 이 보기 테크닉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편입 생물은 교수님을 비하한 건 아닌데 이제 교수님이 좀 문장을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정말 이제 우리가 실력이 없어가 아니라 교수님 문장이 너무 이상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그런 것을 극복할 때는 보기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하는 용도로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사실 편입은 대부분 학교가 편입 기출을 오픈하지 않아서 그죠. 사실 뭐 기명 편입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모으고는 있지만 또 완벽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완벽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라도 그래도 보는 게 좋으니까 제가 최대한 이제 기출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은 되셨나요? 확실히 학교별 유형을 파악하고 좀 대비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 문제가 살짝 비슷하게 나온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어서 도움은 됐는데 일단은 기출 문제 특성상 다시 기출되는 경우가 많이 없기도 하고 아무래도 복귀 과정에서 본인이 그 복귀하는 학생이 본인이 생각한 개념이랑 혼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복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개념을 확립하거나 이런 용어로는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유형 파악만 한다, 대비만 한다 이런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당국대 스타일은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 내가 이제 시간 안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전략 짜는 용도죠. 네. 제가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이제 실제 윤 학생이 그걸 이제 뭐 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기출 문제도 우리가 같이 했고 최근 유형도 했잖아. 옛날 거는 사실 그지. 네, 그냥 너무 문제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공부 목적. 네, 연습용.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뭐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인터넷 상에 2000년 초반, 뭐 2004년, 2007년 이때 기출 문항들이 돌아다닙니다.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공부 목적으로 써야지 괜히 그거 보면서 이 대학교는 이렇게 나오다 하면 좀 그거 자체요, 여러분들. 그거는 반드시 감안을 하셔야 된다. 뭐 아까 전에 살짝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실제 제가 상담을 받으면 특히 요즘에는 약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MDP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학원에 와요. 사실상 윤 학생은 좀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와서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제가 이제 MDP 이런 경험을 했는데 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편입은 어떤가요? 이런 거와 관련되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요건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질문할 때는 아니 어차피 생물 똑같은 거 아닌가요? MD 같은 경우에는 전공까지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내가 생물 공부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거 똑같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의 성격이 너무 다르면 공부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똑같다라고 얘기를 못 할 것 같고요. 그냥 하나 공부한 거 가지고 요거 저는 솔직히 좀 그 부정적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제 MDP에 뭐 전혀 모르죠, 우리 학생은. 전혀 모르는 이제 윤 학생 시선으로 봤을 때 왜냐면 또 이제 불안해하는 학생일 수가 있어. 나는 또 반대로 MDP를 안 했으니까 불리한 거 아니야? 본인이 이제 다양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바를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MDP 경험은 없지만 수업 시간에 몇몇 문제를 풀어보면서 MDP 스타일 문제들은 보통 추론형이 많고 그 문장 하나하나에 뭔가 좀
뭐 힌트가 숨겨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 편입 시험장을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결과 편입 시험 문제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론형도 아까 단국대가 살짝 추론형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정말 추론이라고 하기엔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 지식형 문항이고 좀 편입 같은 경우는 좀 구석진 곳에서 낸다거나 좀 지엽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편입 생물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MDP를 안 했다 해서 전혀 불리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첨언을 드리면 뭐 MDP가 쓸모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윤학생이 지원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 좀 그럴 것 같고 이제 모 대학입니다. 이제 모 대학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좀 노골적으로 MDP 문제를 그대로 따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제가 뭐 수업이나 다른 특강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케이스는 이제 MDP를 미리 준비했다거나 이제 공부를 하는 거는 유리하다. 사실 아까 전에 목록 보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의과대학들 특히나 이제 뭐 인서울로 들어간다거나 경기권에 있는 좀 이제 좀 그레이드가 있는 의과대학은 사실 좀 다른 세상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강사 입장에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현강에서 학생들 쭉 보면 이제 얘는 이제 저는 보통 어떻게 이제 눈치를 채느냐면은 질문을 이제 하러 왔을 때 학생과 대화를 하면 이 학생의 생물이 어느 정도 완성된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다 금방 그냥 압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이렇게 나랑 얘기할 때는 잘한 것 같아. 공부 설득실히 한 것 같아. 근데 막판에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오고 실제로 시험에 돌아다니고 나서 이제 막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선생님 안 됐어요.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론 공부하고 이제 실전이 좀 다를 수가 있고 특히나 또 이제 수능만 경험한 학생들은 이제 편입이 어떻게 어떻게 특기적인 시험이냐면은 다양한 학교를 돌아다닌단 말이야. 근데 그 다양한 학교마다 시험이 조금씩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이제 어쨌든 보면은 이제 다양한 학교를 돌아다니시는 분들 입장에 좀 실전에 대한 얘기. 왜냐면 실전은 이제 나도 모르니까. 실전 관련되는 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문제를 푸는 테크닉 같은 거. 특히나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약간 타임 어택이 있다거나 좀 그런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고 아니면 혹은 많은 이제 시험 문항을 내는 학교. 그때 뭐 본인이 특별하게 뭐 준비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다 돌고 나서 깨달은 점이 있으시면은 우리 후배들한테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 제가 느끼기로는 아무래도 지정도서가 있는 학교는 지정도서를 따라가는 게 맞고 아마 저도 실전 모의고사 그 수업을 들으면서 좀 문제를 여러 개 틀리면서 느낀 건데 이게 문제를 풀다가 혹시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교재에 언급된 내용만을 먼저 따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면은 확실히 시험장에 가가지고 좀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약간 구글 검색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일단 편입시험 특성상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 오류가 좀 있더라도 그 오류 속에서도 답을 좀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학교를 다녀보니까 일단 그 공통된 보편적인 생물학 지식, 편입생물 지식을 먼저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답을 찾는 거고 정답을 찾는 과정을 스피드 있게 하려면은 본인의 개념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본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할 때는 지정도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랑 비슷한데 생물학적 표현의 특수성상 수식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문장 서술이기 때문에 실제 그 지정도서에 나와 있는 실제로 리얼 표현들 물론 이제 우리 윤학생과 관련이 없지만 이제 연고대 이공계열은 특히나 심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 지정도서 캠벨 생물학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가 아니면 절대로 답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뭐 지정도서가 이제 없는 이제 의대도 많지만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면 그래도 교수님들이 뭐 상상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 책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수업 듣는 이제 뭐 강사, 뭐 저건 뭐 누군가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 같은 것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팁과 관련되는 얘기로서 이제 우리 학생은 결국에는 뭐 단대 치대를 합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단대 치대만 시험 본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뭐 다양한 학교를 봤어요, 그죠? 그 다양한 학교의 시험을 보는 과정이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아, 네,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단국대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이었는데요. 솔직히 그 단국대 전에 본 시험에서 제가 좀 치명적인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솔직히 많이 그날 당일에 좀 울기도 하고 좀 속상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때 실수한 경험이 단국대 시험에서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나 그런 목표 그런 걸 만들 수 있게 해줬고, 확실히 실전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자기가 안 가고 싶은 대학교라도 그냥 경험용으로 실전 경험을 쌓는 게 정말 가고 싶은 대학교 시험을 잘 보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수능만 경험 학생들이나 MDP 경험 학생들이 이 편입 문화를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편입 시험은 특정 날 시험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그죠, 거의 한 2달 가까운 여정이잖아요. 1달 반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의대 시험이 좀 빠른 편이고, 그죠? 12월에 있고, 대부분 학교들은 이제 1월에 많이 몰려 있고, 뭐 정말 늦은 학교는 막 1월 말 2월 초에 이제 보는 학교도 있어요. 방금 이제 윤 학생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 학교는 안 갈 것이 뻔하거나 혹은 떨어질 게 뻔해, 그래도 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절대 우리 학생을 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인서울 의대는 사실 못 갑니다. 인서울 의대는 갈 수 있는 그런 스펙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 봤죠, 그죠? 왜 봤느냐? 가려고 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경희대 의대 썼잖아요, 우리가, 그죠?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경희대 의대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그게 뭐 가라는 게 아니라, 기대하라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도 모의고사를 보지만 정말 리얼 모의고사, 미리얼 모의고사. 여러분 아무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봐도 그냥 실제 시험장의 그 느낌이나 그 냄새나 그 분위기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봐두는 것이 정말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험을 보면서 한 1월 좀 넘어가면 좀 긴장 풀리죠, 그죠? 긴장 풀리면은 또 실력도 나오고,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면접은 막 미칠 것 같지만 또 보다 보면 뭐 편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히나 막 이런 주저하는 학생들이 꼭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많이 가면 된다. 뭐 응시료가 뭐 많이 비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비쌉니다. 그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그 정도는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약간 이어지는 얘기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편입시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면접 없는 학교도 있어요. 용강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으로 그냥 한 방. 자, 근데 이제 대부분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도 쓰게 만들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자소서나 면접 관련 이제 강의도 있고, 그죠?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뭐 약간 이제 학생들이 뭐 물어보면 대답은 해주지만, 어쨌든 1차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궁극적으로 학교 가려면은 이제 면접과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요거는 약간 윤 학생 특이적인 얘기인데, 그 외국 대학교 학생들이 그 자료 준비하는 거를, 그죠? 그게 막상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랴부랴 하려면 괜히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점이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국 대학에서 받은 졸업 증명서라든지 성적 증명서는 그 아포스티유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일부 학교는 번역이랑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여름쯤에 공부가 좀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작년 모집 요강들을 찾아보면서 이 학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뭐 서류 발급 기한에 제한이 있는지 이런 걸 미리미리 체크해서 좀 기록을 한 다음에 한 10월부터 서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마다 좀 다른데 성적표도 이제 발급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미리 성적표를 떼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현강에서만 해도 제가 지금 기억이 싹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6분 넘는 것 같아요. 외국 대학 출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상담도 많이 오고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사실 무서운 얘기인 게, 대학교에서 편입 전형을 엄청 늦게 발표해요. 짜증날 정도로. 그때 편입전에 나오고 준비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좀 후달립니다, 그죠? 그냥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외국 대학에서 증빙 서류를 받는 과정 절차가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냥 좀 느리고, 그죠? 네, 한 3주 지연되는 정도 것도 있고, 막 막판에 이제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거기 정신이 팔려버리는 거야. 실제로 막 거기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외국 대학 출신인 분들은 요거 미리 알아놓으시고, 아까 윤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 요소가 크게 안 바뀌거든요. 그냥 작년 거를 참고해서 아까 전에 윤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여름쯤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뭐 어떤 학교는 뭐 원본 내라고 하고 이래버리면은 원본을 또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또 돈 얘기야, 그지?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자소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이제 쓰려고 하면 처음에 쓸 때는 엄청 긴장됩니다. 그죠? 이거 좀 잘못 써서 내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결론부터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본인 느낀 건 어때요? 이제 여러 대학 돌아다니면서 많이 써봤는데. 자소서, 일단은 뭐, 자소서만 보고 딱 서류만 보는 학교는 그게 자소서 비중이 굉장히 크겠지만, 제가 응시한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지필도 보고, 면접도 보고, 서류도 보기 때문에 자소서의 비중이 뭐, 대단히 중요하다. 약간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한두 달, 뭐 몇 달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까지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자소서를 이렇게 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스님들이 날 공격하면 어떡하지를 좀 걱정을 하세요. 실제 면접을 경험하시면서 자소서와 관련되는 걸 많이 물어보시나요? 그래도 꽤 한 30% 정도는 자소서 기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일단 자소서라는 것 자체가 내가 왜 의학부 혹은 치의학부에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쓴 자소서는 확실하게 어떤 그 내용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가야지 면접에서 그런 공격성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학원에서 많이 추천을 하드리는 것은 이제 뭐 항상 물어보잖아요. 뭐 여기 대학에 이제 뭐 왜 왔으며 이제 향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때 그냥 뭐 의사에서 돈 벌려고요. 이렇게 쓰는 아무도 않겠지만 보통 우리가 추천드리는 건데 연구 관련 이슈를 좀 써라.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이제 진지하게 좀 학문적으로 단순하게 의사 자격증 따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항상 해라. 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당국대 같은 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윤 학생도 이제 조금 그 뭐랄까 학문적인 이슈를 좀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내 말에 이제 깊이 이제 질문을 하셨나요? 엄청 깊이 질문하진 않으셨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문을 좀 읽어봤는지, 그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소서 본인이 쓸 때 어떤 논문을 언급했다 치자. 그러면 이제 논문 제목만 따면 안 되고 대략적으로도 내용은 알아야 된다. 엄청 깊은 건 안 물어봅니다, 교수님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 말고 이제 보편적인 이제 인성 관련되는 거 이제 당연히 이제 여쭤보실 거고, 아까 전에 하자 있지만 결국 단국대가 이제 면접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이제 학점 이슈가 이제 싹 꼽히면서 분위기가 녹았고. 근데 여러분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국대는 지금 윤 학생 말고 그 호경 선생님이랑 이제 인터뷰한 그 유선 학생 또 단국대에 합격을 하셨는데 그분도 학점 많이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의외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학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학점이 좋으면 면접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질 수 있다. 그런 거는 충북대는 어땠었는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 면접이. 충북대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교수님들이 많이 분위기를 풀어주셨고 대부분 인성 기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충북대 의학과여야 되는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면접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도 또 분위기를 뭐 좋게 해주죠. 여러분 생각보다 뭐 교수님이 그렇게 무섭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연대미래. 자,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이제 본인이 조금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좀 좋은 대학 출신이거나 뭐 약대생들 연대미래 많이 지원하실 거예요. 뭐 제가 압니다. 연대미래는 좀 독특해요. 연대미래는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을 통해서 면접 정보를 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연대미래 같은 경우에는 김영 편입의 실제 그 뭐라고 하지? 그 직원분? 입학사정관분. 이게 약간 홍보식으로 저희 이제 설명회도 많이 참석을 해주세요. 연대미래는 적극적으로. 근데 이 학교는 단순 인성을 벗어나서 이제 약간 뭐라고 하지 그런 거를 시사 이슈라고 할까요? 조금 이제 올해 연대미래가 아쉬운 게 그 부분인데 그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학생들한테. 연대미래는 좀 뭔가 인성 기반 문제보다 제시문 기반의 문제를 풀이하는, 근데 문제를 진짜 푸는 게 아니라 그런 긴 지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문제에 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좀 시사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학과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편입 시험을 위한 지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시사 상식들을 틈틈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고 좀 지혜롭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거를 공부가 좀 안 될 때 메디컬 다큐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면접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본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는 했습니다. 다른 면접에서도.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시험 다 끝내고 부랴부랴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냥 연대미래에서는 생각보다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출문제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릴 경우는 뭐 요즘에 그 이슈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학생들이 의대에 왔는데 인기 학과만 가고 싶어하고 비인기 학과의 극명한 차이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 방안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비만이 문제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국가적 차원에서 뭐 의학적 차원에서 은근히 좀 진지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즉흥적으로 대답하려고 하면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 여기서 약간 조금 이제 그 연대미래 관련해서 이게 사실 사소한데 중에 둥중한 팁 하나 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연대미래 면접이 꼴번이었어요. 그죠? 네. 맨 마지막 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교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고 지치거든. 그래서 아마 이제 윤 학생이 이제 경험한 연대미래 면접은 좀 기억하기 싫은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 면접 순서가 랜덤이 아니라면서요? 이제 랜덤인 학교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연대미래는 그때 수험번호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서를 좀 늦게 제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끝번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웃긴 얘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면접은 완전 1번이나 완전 꼴번은 좀 안 좋잖아. 그래서 면접은 조금 제 생각에는 이제 한 중간에서 한 요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 접수 너무 미루지 마시고요. 내가 얘를 연대미래 써야 되겠다 싶으면은 저 꿀팁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을 제가 몇 주 전에 또 받았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쌤 제가 될까요? 편입은 걱정이 너무 많죠. 특히나 이제 의학 편입은 선생님 티오도 너무 좋고요. 주변 봤더니 뭐 선생님 저 학생은 뭐 하버드 출신이래요. 뭐, 저 학생은 논문이 있대요. 본인은 걱정 안 했었어요. 그런 얘기하면 저도 이제 무한 긍정했어요. 저도 아무래도 메디컬 쪽으로 편입하는 거는 TO가 워낙 적고 기존 뭐 약대생이라든지 기존 다른 메디컬 계열 학생들도 많이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생명 관련 전공을 한 학부생으로서 많이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자신이 작아지고 뭔가 지금 도전하는 거에 대한 회의가 몰려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결과는 진짜 좀 까봐야 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말 꼭 뭐 약대생이라든지 기존 메디컬 학생만 붙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합격을 했듯이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 학생이 학점마저도 없었다면 저는 원광대쓰라고 해서 같고 저는 이 학생이 원광대 붙었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진짜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남들과 비교하면은 끝도 없죠. 끝도 없이 자기가 초라해집니다. 근데 항상 사람은 돌이킬 생각은 못하죠. 그죠? 자기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진짜 제가 상담한 학생 중에 뭐 소위 얘기하는 연고대 학생, 서울대 연고대 학생인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뭐냐고 그러면. 그럼 누가 가냐고. 작년에 뭐 우리 뭐 한체대 출신 학생 뭐 인터뷰했었고 사실 뭐 윤 학생은 전공자긴 하지만 사실 뭐 학점 말고는 뭐 없잖아요. 만약 학점조차도 없었으면 포기했을까? 나는 아닌 것 같아. 이 학생 정도의 마인드면 원광대 충분히 붙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물과 관련되는 이제 질문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마무리로다가 이제 정말 이제 공부를 실제로 이제 하게 될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선배로서 이제 좀 조언 드릴 거 이제 마무리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뭐 실제 이제 공부와 관련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뭐 조언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겪었던 것 중에서 좀 이제 제 입으로 대답하기에 좀 난감한 거를 이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힘들죠. 공부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제가 봐도 힘듭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스님 그냥 요런 대학은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요거 안 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만 할게요. 참 그 학생을 앞에다 두고 제가 어떻게 뭐라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아빠면은 막 때릴 것 같은데 그러지는 못하겠고. 자, 본인은 끝을 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얘기해 줄 것 같습니까? 일단 이게 내가 원하는 대학교만 속속 골라서 지원을 하고 그 학교에서 딱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드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험 기간 막바지로 갈수록 불안감이 좀 커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전공생물학을 공부를 안 했으면은 넣을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학교들 대부분이 이제 전공생물학을 출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전공생물학을 들어서 전혀 나쁠 건 없고 특히나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까지가 일반 생물학이고 여기서부터는 전공생물학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교수님들은 이 통으로 생물학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딱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생물학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의학과 편입을 하고 나서 전공생물학적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만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 공부에도 이런 베이스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생물학을 좀 힘들어도 조금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제일 중요한 얘기는 대학 교수님들은 구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조금 어떻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 충북대가 고마운 거야. 연대미래가 고마운 거야. 그분들은 진짜 지정도서 지켜줘요. 감사드리는 거야. 근데 자, 내가 솔직히 얘기해볼게. 원광대, 건양대, 그 다음에 이제 단국대 그냥 됩니다. 그냥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입학 전형을 봐도 자기가 그냥 뭐 어떻게 써놨냐, 뭐 의학 계열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물어보겠다. 그냥 지 맘대로 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학원에서 공부하실 때야 뭐 일반 생물학이 아니다지만 교수님들은 그런 거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번에 약대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 약대도 제가 이제 복귀된 문제를 봤더니 상당히 그 경계가 무너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도 유념을 하셔야 되고 다시 얘기하지만 편입은 지식을 이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그냥 틀려요, 그냥. 그냥 이제 내가 지식 쌓아가는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추천, 비추천 뭐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뭐 스터디 같은 거를 이제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제가 이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만드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선생님들마다 강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스터디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학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원에 정말 수업만 들어왔다 갔어요. 제 기억에 학원에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저는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윤 학생은 이제 어쨌든 그냥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그걸 안 하셨단 말이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이제 생물 스터디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개인, 사람마다 좀 다른 거여서 뭐 모두에게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누군가 같이 이제 하면은 좀 압박을 받는다던가 특히 같은 편입 준비생들 중에서 특히 막 스펙적으로 좋거나 아니면 나보다 공부를 더 철저하게 한다거나 좀 더 계획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좀 위축되고 그 멘탈이 살짝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철저하지 않고 좀 즉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다른 편입 준비생과 친목을 한다거나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그런 걸 최대한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반대로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두려우니까 이제 스펙이 낮고 공부 안 하는 애들끼리만 모여야지. 이것도 웃긴 거야, 그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반대로 이제 그래서 더 분발하겠다 하는데 근데 솔직히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는 좀 드물더라고요. 오히려 위축이 된다거나 막 저런 애도 있는데 나는 되겠어? 아까 전에 계속 오늘 얘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실제 편입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해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윤 학생은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냥 다시 얘기하지만 스터디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성향을 좀 스스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스터디 모임에 갔는데 뭐 인서울의 약대생인데 막 논문도 있는데 막 학점은 막 3.99를 한단다. 만약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쫄릴 것 같으면 하지 마요. 오히려 이 학생 보면서 내가 그래 긍정적인 측면을 내가 받아서 분발해야지 이 학생을 많이 닮아야지 하면은 뭐 좋고요, 그죠? 그런 걸 이제 해야지 무지성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무지성으로 하면서 그냥 막 놀러 다니고 진짜. 근데 공부 과정이 굉장히 길고요, 그죠? 특히 윤 학생은 뭐 1년 풀카를 탔고 실제로 이제 막 그 1년 과정이라는 게 사람이 그렇잖아. 나도 솔직히 강의하다 보면 어떨 때는 출근하기 싫고 뭐 이러던데 학생이 오죽하겠어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슬럼프는 무조건 옵니다. 그죠? 슬럼프가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름의 극복하는 거에 대한 뭐
팁 같은 거. 일단은 아무래도 장기간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수능 같은 경우는 뭐 전국의 고3이 다 같이 준비하는 거지만 편입은 이제 특정 학생들만 준비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나이대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이 되고 분명 슬럼프가 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슬럼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좀 소확행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좀 수업 끝나고 게임 한 판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스트레스 조절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정말 공부하기 싫을 때가 한 여름쯤에 이제 날씨도 덥고 다들 놀러 다니고 막 수영장하고 바다 가는데 나는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속상한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까 의료 상식을 쌓기 위해서도 이제 그 메디컬 다큐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오가는 사람들을 내가 어느 그 도움을 주려면은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배우는 지식의 무거움을 느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을 계속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실제로 유튜브 영상 저도 찾아보니까 뭐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 뭐 바다는 뭐 무한입니다, 그죠? 게임은 뭐 좋아하세요? 저는 오버워치 좋아합니다. 오버워치. 뭐 아이디 공개해가지고 나중에 한 판. 안 됩니다. 그냥 뭐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소위 이제 공부, 나는 편입 공부 의대. 나는 공부. 물론 뭐 좋지. 근데 이제 자식이 얘기하지만 자기 객관화가 되게 필요해요.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 무리해서 하면 실망만 하게 되고, 그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 공부했으면 한 1시간 정도는 나를 위해서 써도 괜찮겠지. 오버워치 한 2판 하면 몇 시간 정도 가나요? 1시간 정도 됩니다. 1시간 딱 좋네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거 만들어 놓는 거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같은 얘기를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느낄 때 학생들이 이제 주저앉을 때가 까먹은 거야. 자신이 이제 까먹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어느 순간. 분명히 앞에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때 한번 현타 오죠. 그죠? 그다음에 막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푸는데 막 점수가 안 나와. 이때 막 현타 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저도 항상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또 틀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서 이동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타가 오긴 했는데, 이제 그럴 때 정말 긍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공부할 거 또 생겼다. 아싸! 약간 이런 마인드로 좀 괜찮은데. 사실 물론 쉽지 전혀 기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라도 해서 그런 현타를 넘기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또 반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위기를 기회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제 얘기인데, 저는 뭐 이런 시험을 보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뭐 옛날 고등학교 때 대학 가는 시험을 봤는데, 뭐 참고로 저는 이제 좀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저는 모의고사 점수, 요즘 학생들 모의고사 점수 되게 예민한데, 저는 약간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고, 뭐 그냥 실전 당일날 잘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좀 저는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에 너무 압박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거는 강사 입장에서 조금 모의고사를 너무 쉽게 내면 오히려 또 그게 별로 안 좋아요. 모의고사는 학생들한테 좀 의도적으로 야, 너 이제 까먹은 거 있는 것 같으니까 너 이거 다시 공부해라는 의도로 좀 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좀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점수가 막 안 나와서 삐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우리 학생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모의고사 점수가 뭐 진짜 점수가 아니다. 사실 뭐 윤학생도 모의고사 뭐 항상 1등하고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네, 그렇죠? 저는 특히나 단국대 직전 특강 때 본 모의고사는 좀 점수가 좀 처참했는데 바로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그런 점수를 받으면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또 위기를 기회로 딱 진짜 이게 진짜 시험이라 생각하고 나는 망했는데 이제 내일 보는 시험이 신이 주신 두 번째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뭐 긴 시간 이제 많은 얘기를 이제 나눴습니다만 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생물 공부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타일은 뭐 자기 좋을 대로 하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반복해서 보면서 끊임없이 양을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양을 많이 확보하면 왜 좋으냐? 무수히 많은 대학에 내가 응시를 할 수 있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풀이 넓어지는 거죠. 만약에 윤 학생이 이러저런 이유로 만약에 단국대를 안 썼다면 우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단국대 이렇게 합격할지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실 편입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렵긴 해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최대한 많은 낚싯줄을 던져 놓는 거지. 그래야 하나 걸릴까 말까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편입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모든 시험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하다못해 이제 뭐 꼰대 같은 얘기지만 인생 사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뭐 통해서건 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제 Q&A 게시판에 뭐 질문 남기셔도 좋고 뭐 현강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펙 같은 거 오늘 이제 보신 거 이제 참고하셔서 그럼 요 정도는 어떨까? 그럼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헤어지고 치대 가시고 훌륭한 치과의사 되시고 나중에 임플란트나 서비스를 하나 정도는 추가해 주세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